있고 뭐 이게 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 저는 광주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네. 어떤 TF를 광주만의 TF를 만들어 볼까 지금 그런 오늘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하는 건데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과 국회의원과 네. 또 민간이지만은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 부분 또 공공 이제 배달앱 예산 이 반영도 건의할 거라고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 공공 배달앱이 이제 광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공공 배달앱에 광주가 제일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작년 8월 14일 날 저희들이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독립하자. 맞아요. 그래서 배민 독립선언을 사실 독립선은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예산도 드리면서 네. 공공 배달앱의 지원도 좀 하고 막 키우려고 했는데 이거 지자체 이름으로만은 힘으로만은 잘 안 됩니다. 정부가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네. 오늘부터 농림식품부에서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정책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달라졌습니까?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해서 2만 원씩 3번을 그 배달 앱을 쓰면 사용하면 예. 10,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것은 그리고 이 돈은 정부 예산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공 배달 앱의 배달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라. 그냥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면요. 네.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대 기업의 그 배달 수수료도 지원하는 격이 돼가지고 네. 공공 배달 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 배달 앱 사용한 사람만 한만? 지원하고 그러면 많은 가입자들이 공공 배달 앱으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두를 지원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쪽에 네. 거기 가서 그냥 앱을 그냥 하고.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으니까 공공 배달 앱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게 공공 배달 앱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공공 배달 수수료 네. 수수료 배달 수수료. 이거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 수수료는 뭐 얼마 0. 몇 프로 받지 말아라. 5% 이내로 우리가 금리 제한하듯이 맞아요. 예. 금리도 이렇게 제한하듯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생에 또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정말 필요한데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배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라는 그런 정책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 얘기 아마 추경을 통해서 지역 화폐가 또 많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 시장으로서 직접 일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화폐 좋은 점 여기 또 제가 절감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이제 예. 많은 정책들 수백 가지 정책들을 펼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서베이 여론조사를 해봐요. 가장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비를 할 때 기본 시에서 도와주고 자기 돈을 얹혀서 소비하는 방식인데 마중물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네. 이제 이 돈이 저희 광주시마다 한 500억이 나갑니다. 1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시의 재정이 너무 없으니 네. 정부에서 한 70%를 도와주고 시에서 30%를 하고 할인율을 10%를 하면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거다. 국민들이 좋아할 거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때 이걸 극구 못하겠다고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아마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에서 추경에 대폭 이 예산을 넣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아할 거고. 네. 지금 뭐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지역화폐 정책에 반대했던 정부의 관계자들이 인사조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래요. 언뜻 들었습니다. 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네.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 아. 또 국민하고 약속도 한 만큼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서 정말 국민들의 그 소비도 키우고 소상공인들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주도 골목 상권이 좋지가 않죠, 지금. 광주는 예. 그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골목 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한 집 건너 가게이고 예. 시장마다 전통시장도 손님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역 화폐에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좀 이 마중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도 새로운 슬로건을 게시했더라고요. 광주야 날자. 아, 광주야 날자. 어떤 의미입니까, 시장님? 그 앞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함께. 광주야 날자. 이제 광주가 사실은 80년 5월 이후에 광주가 네. 많이 커왔는데 또 얼마 전에 계엄으로 무서웠고 이축당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다 움츠러들고 경제도 움츠러들고 민주주의도 움츠러들고 네.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경제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활짝 펴서 정말 기도 펴고 네. 정말 잘 날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 광주야 날자.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 들어오네요. 도청 앞 예.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의 전일 빌딩 245 건물에 네. 그 건물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예. 광주야 날자. 거기도 걸려 있고 예. 청사에도 걸려 정사에도 있고. 걸려 있고. 광주야 날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희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도 그 희망, 새로운 정부와 함께 훨훨 날아가자. 네. 좋은 슬로건을 만드셨습니다. 아, 예. 눈에 확 들어오고, 이건 뭐 청사 모습이긴 하고. 그래서 날자의 오른쪽 날갯짓에 네. 빨강색도 좀 넣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통합해서 날자. 아, 저 빨간색. 예. 디테일이 강하세요. 예. 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광주야 날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사실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아까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광주시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그동안 뭐 광주시장, 광주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오셨지만 국회 관계도 그렇고 지금 정부와 관계도 그렇고 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는 그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인사에서 완전히 뭐 정부 인사에서 그냥 네. 그 패싱 당했는데 아, 이번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음.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광주 대동고. 아, 그래요? 예. 기재부 2차관을 1차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1차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책 결정의 핵심 보좌관인 정책실장이 우리 광주의 정서를 안다는 것이 전 참 희망적입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정책적으로 광주가 정말 날 수 있다, 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광주 이제 5.18 때 제가 많은 시민도 만나봤지만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고요. 예. 뭐 그 더 압도적으로 못 이긴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데 아, 많이들 그 말씀하셔요. 네. 압도적으로 못 이긴 거에 아쉬워한다. 그러나 음. 정말 그 답답한 지난 6개월을 헤쳐오니나고 네. 정말 그 고생들 다 했는데 아하. 기분 좋다 그러고 음. 정말 그냥 잠도 잘 온다. 잠도 자겠다. 뉴스도 보겠다. 아,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예, 광주도 그러겠죠. 마찬가지지만 그러겠죠. 서울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잠을 잘 수 있다. 예. 뭐라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새 특검법 김건희 또 이제 내란 특검 거기다가 최혜병 특검 이 이제 국무회 이제 의결 거쳐서 공포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간을 거쳐가지고 이것도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상병 특검은 네, 지금 2년이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죠. 정말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2년씩 애를 타고 있는 것.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여지고 네, 김건희 특검이나 이 개헌 내란 특검. 특검, 내란 예. 특검 다 정말 그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걱정인 것을 이런 걸 하면요. 네. 일부에서 또 뭐 정치 보복이다 아하. 이런 말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역사를 정상으로 돌려내기 위한 진실 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일부에서 정치 보복 아니냐 막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아시지 않을까요? 이게 정치 보복 차원이 아니라 내란 종식 차원이다. 예,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꼭 거쳐야 되는 예. 그런 일이다,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네. 탄핵의 운명으로 간 것 같아요. 사실 그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건희 특검 문제로부터 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거기서 종료를 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걸 막고 어떻게든 의혹을 의혹으로 예. 덮고 다른 이슈로 덮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걸 한 방에 뒤져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나왔던 예.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이것도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검도 특검이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 또 개혁 과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개혁 과제 특히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 중에 서둘러야 될 것은 정광석화처럼 서둘러야 되고 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건 논의를 좀 거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같은 거, 하나의 해체와 같은 거 이런 것은 금융실명제와나 하나의 해체는 정말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였는데 네. 정광석화처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광석화처럼 해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숙성시켜도 괜찮은 것은 숙성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걸 잘 따져서 네. 현명하게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오늘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일본 총리, 그다음에 중국 주석. 자, 먼저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가 뭐 있진 않을까.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 다 통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를 또 정상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교 정상화는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외교 문제고 네, 특히 지금은 외교는 단순히 외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외교를 통해서 수출을 네. 통해서 먹고 산 나라는 외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점에서 망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대통령 외교도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15일부터 에이펙 그 그 G7. G7 네. 나가는 걸 에이펙은 우리가 있죠. 네. 올 11월에 우리 경주에서. 예. 한국에서 있고 G7에 업적으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여러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제가 네. 그 이재명 후보 선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을 전부 대통령 특사로
음. 2인 1조, 3인 1조를 해서 전 세계에 내보내자. 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쿠데타 내란 종식됐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잘 살아날 거다. 그러니 우리랑 같이 협약도 맺고 거래도 하고 대한민국도 놀러 와달라. 한때 그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 안 가는 나라로 딱 정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국회의원과 많은 사람을 특사로 정해서 대통령 특사로 전 세계로 내보내자. 네.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했는데 네. 제가 그 청와대 정무수석 있을 때요. 틈만 나면 많은 분들을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민간인을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대통령이 가지 못한 구석구석을 네.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오는 알리고. 그런 역할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많은 바람이 있고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새롭게 만들 것이냐,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이냐 이런 많은 바람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또 선봉에 광주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정부 이제 5년 동안 광주의 뭐 미래 청사진, 광주는 이렇게 또 바뀌고 발전할 겁니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가 정말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 되겠다. 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유치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주의를 잘하는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독립운동 열심히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데 광주가 민주주의의 도시라고 한다면 정말 풍요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광주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풍요의 도시 예. 이재명과 함께 오르는 그런 도시 광주 네. 많은 분들이 바라고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개편날 광주에서 저희 이제 카메라로 현장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광주도 뜨겁고 네. 광주도 정말 많이 3년 동안 힘들고 정권 받기를 기다려 왔구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그 기대감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받아 안고 한 걸 하고 가셔야겠네요. 네. 네. 광주 시청에서 그날 같이 개표 방송 보는 많은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같이 박수 치면서 네. 희망도 잃지 말자, 놓지 말자, 희망을 갖자 이러면서 서로 다짐도 하고 함께 날아보자 이런 결의도 했습니다. 네. 그 결의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꽃을 피울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했는데 지금 제2의 IMF 위기다.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그리고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이제 지금, 총리 내정자, 네, 후보자. 총리 내정자는 이제 저하고는 80년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지이죠. 85년에 함께 감옥을 갔던 동지인데 네. 그 후로 이제 정치도 같이 하고 또 당의 운영에도 같이 해봤고 여러 가지 지난번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또 문재인 후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그 접합점이 좀 있었는데 네. 항상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디테일합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점에서 매우 디테일했어요. 예를 들면 AI 문제라든가 네. 또 지금 IMF보다 힘들다. IMF에 버금간다. 경제 수치로 보면 IMF가 뭐 모든 그 부도와 금융이 다 무너졌으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IMF하고는 다르고 그때보다는 더 그 낫다고 할 수 있으려고 모르는데 네. 민생의 연장은 IMF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런 진단 같습니다. 결국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진단은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있는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그 해법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속보까지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강기정 우리 시장님과 함께 60 민주항쟁 또 맞아서 기념식에 다녀오신 시장님 만나가지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또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많은 분들께서 그래 광주도 정말 함께 나는 정말 발전하는 또 그런 도시가 될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니 해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건강과 무더위입니다. 잘 이겨내 주시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을 시작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일도 있을 거예요. 또 판단할 때 미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문제도 조금 더 믿고 그래 무슨 뜻이 있었겠지 하고 조금 믿고 응원해 주다 보면 정말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크게 국민들이 화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좀 믿고 맡겨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 모시면서 일해 보면 어쩔 땐 참 서운할 때가 막 있어요. 아니 이거 뜻은 본심은 이건데 왜 우리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걸 야단을 칠까? 그런다고 가슴에 있는 걸 다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항상 지혜롭습니다마는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왜 저러지 할 때는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뒤에 있고 네. 함께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또 함께 가고 있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제가 또 광주에서든 서울에서든 또 뵙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또 오후에 또 간담회 또 예정돼 있으니까 광주 지역 의원들과 또 광주시가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 나갈 때 광주의 여러 가지 바람과 희망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